12번. 주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y는 누구?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서로 다른 몇 군데,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도록 이거를 구하라면서 자, 먼저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요 지수함수 y가 얼마나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17분의 n에다가 이게 뭐냐? 플러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이거에 몇 제곱, x제곱 이렇게 나왔다면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게 미세의 범위인 거 알고 있을까? 뭐라고요? 지수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게 누구의 범위요? 요 미세의 범위요. 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 밑이 0과 1 사이라면은 어떻다고?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갑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우리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나왔으니까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밑, 얘가 17분의 얼마? 요거 n 플러스 얼마? 2분의 1이 얘가 누구보다 클 때, 얘가 1보다 클 때 갑니다. 얘가 1보다 크게 되면 지수함수 형태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간에 뭐라고요? 어떻게 그리는지 간에 교점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지. 인정. 자, 그럼 반대로 요 미세 크기가 누구와 누구 사이요? 요 미세 크기가 즉 17분의 n 더하기 2분의 1 있지. 요거 이것이 누구와 누구 사이? 이렇게 0과 얼마 사이요? 이렇게 1 사이라면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쭉 가서 쭉 가서 쭉 가서 이렇게 쭉 갑니다. 미세 크기가 0과 1 사이니까 여기 지나면서 그래프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졌잖아. 인정?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 절편값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렇게 하면 지나갈까? 이렇게 지나가 버리겠죠. 그럼 얘가 교점에서 몇 개 나온다? 이렇게 하나 몇 개 이렇게 2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 요 주어진 지수함수와 주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려면은 요 밑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다? 요거와 같이 얼마? 0과 1 사이가 되면 된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양변에서 2분의 1 빼고 2분의 1 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가운데가 얼마? 17분의 n이 나왔고요. 오른쪽은 얼마? 플러스 이렇게 2분의 3인 거 보이겠지? 맞냐? 미친 거 아닙니까? 왜 플러스 2분의 3일까요? 이것이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겠지? 양변에다가 17을 곱할 겁니다. 17 곱하니까 이거 17, 오른쪽 17 돼버리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구하는 문제에서는 요 n이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n이 어디부터?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n이 1부터 나가면 되겠지? 1, 얼마, 2, 얼마, 3 가서 어디까지 가면 된다? 2분의 17, 8.5 전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8까지만 가면 되겠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n의 최대값 8, 최소값 얼마? 이렇게 1 써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점의 개수고 할 때 무조건 뭐 이용한다고? 그래프. 뭐 이용하라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모양이 바뀌니까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어떤 경우? 이거와 같이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13번. 지수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주어진 녀석의 역함수. 뭐 역함수 우리가 대충 알겠지만 우린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함수인 거 알고 있죠? 자, 주어진 역함수가 5,0을 지난다면서 여기를 지나 그리고 로그함수의 점근선의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물론 역함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조금 폼이 안 나지. 자, 그럼 폼 나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주어진 gx가 이렇게 g5가 얼마 나왔대? 이렇게 g5가 이렇게 0이라고 나왔지. 5,0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바꿔 쓸 수 있겠죠. 왜? g가 뭐였으니까 이 g가 fx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어떻게 쓴다? 5가 뭐가 나온다? f0이라고 쓰면 되겠죠. fx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0을 대입하겠습니다. 0 대입하니까 a 더하기 얼마 이렇게 b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역함수인 로그함수의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원래 함수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이렇게 x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럼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쓸까요? 이렇게 원함수 이렇게 얘는 뭐가 된다? 점근선이 얼마? y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보일까요? 왜? 역함수와 원래함수와의 관계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점근선도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죠. 그 원래 주어진 함수가 y가 이렇게 주어진 치수함수인데 얼마 a분의 1에다가 x-1에다가 얼마까지 이렇게 플러스 b까지 나왔죠. 우리는 지수함수의 점근선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이렇게 거듭적으로 주어진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지워라. 그럼 따라서 남아있는 녀석 y는 b 있죠. 얘가 바로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된다. 얘가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를 첫 번째 구한 거 a 더하기 b가 얼마였으니까 요 첫 번째 식에서 a 더하기 b가 5라고 나왔으니까 a라는 녀석은 얼마 나온다? a라는 녀석에게 8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게 무리가 없겠지? 될까요? 자, 갑니다. 원래 역함수가 나오게 되면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역함수가 5,0을 지나간다고 나왔으니까 원래 함수는 얼마? 0,5를 지나가게 되겠지. 인정? 두 번째는요. 요 역함수의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원래 함수의 점근선은 뭐가 나온다?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된다. 인정? 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수함수의 점근선 구하는 방법 누구요? 요렇게 주어진 지수함수의 점근선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거듭적으로 주어진 부분을 거듭제곱으로 주어진 부분을 어떻게 해라? 없애라. 그럼 남아있는 녀석이 주어진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돼버린다. 14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값? 최소값. 아마 이런 문제는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봤던 문제니까 전 천천히 문제 풀면서 조심할 부분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y라는 녀석 얘를 전개를 시키겠습니다. 전개시키니까 4x, 4의 x제곱 나왔으니까 얼마? 4의 2x제곱.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걸 먼저 할 거 여기 이 부분 얘는 얼마? 더하기 4에 얼마? 마이너스 2x 쓰면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16으로 묶어 쓸 수 있는 거 얼마? 요거 요렇게 곱한 거 얘는 4에 얼마? 4의 x제곱. 요 뒷부분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곱한 거 요거 얘는 얼마요? 4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만에 보던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해라? 요 4의 x제곱과 누구요? 더하기 4의 요 마이너스 x제곱을 이렇게 대문자 x로 치환할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할 부분 생기는 거 알고 있죠? 치환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바뀐 문자 이렇게 요 바뀐 문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겠지? 이게 요 문제 핵심이야. 그러면은 요 대문자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바뀐다? 요 녀석. 요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즉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렇게 산술기가 쓰니까 2배의 루트에 요 두 개를 곱한 거. 요 4의 x제곱과 얼마? 4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한 거 쓰니까 얼마가 돼버린다고요? 요 루트 안쪽에 얘가 이렇게 1 나와버리니까 결국 요 대문자 x의 값의 범위가 누구보다 이렇게 2보다 크가 나왔다. 요 범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요 y란 녀석을 함수 y를 대문자 x가 들어간 식으로 바꿔서 봤더니 y란 녀석이 얼마 나온다? 요 앞부분 정리할 거 보일까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4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4의 그 마이너스 x제곱을 전체를 제곱한 거 빼기 얼마 이렇게 2라고 쓰는 거였었지. 요 뒷부분은 얼마요? 16 곱하기 대문자 x를 바꿔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얼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얘는 16x 마이너스 얼마까지? 이렇게 2까지요. 자, 그러면은 얘는 대문자 x에 대한 몇 차 함수? 대문자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왔고 어디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인 녀석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요 축을 잡습니다. 이렇게 축. 그 얼마 나오냐? 요 대문자 x가 이렇게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자, 조심할 거는 요 대문자 x가 마이너스 8에서 최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8은 못 대입하지. 왜?
아까 요 대문자 x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신경 쓸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대문자 x가 누가 있다고 이렇게 2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얼마? 대문자 x가 이렇게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 중에서 요 부분, 요 빨간 빗금으로 나타내어진 이 부분만 신경을 써야 되겠지. 왜? 대문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신경을 쓸 거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요 대문자 x에다가 뭘 대입한 거? 2를 대입한 거니까 따라서 y가 얼마 나온다? 2를 대입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얼마? 16 곱하기 2 빼기 얼마? 2 이렇게 쓰면 되지. 얼마 그러면 얘는 30 이렇게 4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다만 처음에 말했던 거 치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뀐 문자의 범위, 요 바뀐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표시하는 거. 여기서 뭘 이용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문자 x의 범위가 제한됨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자, 15번. 방정식 2 로그 2의 x 더하기 3,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로그 2의 2x 더하기 2 로그 2의 n, 얘가 서로 다 몇 개의 실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개수가 두 개라고 나왔지. 자, 우리는 뭐 이용한다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오면 뭘 이용해라?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자, 먼저 식을 한번 써볼 테니까 잘 봐봐. 자, 먼저 2배 로그에 얼마? 2에다가 x 더하기 3. 오른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로그 2에다가 2x 더하기 2배 얼마? 로그 2의 n요. 맞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두 개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요 밑이요. 요 밑은 서로 같잖아. 그래. 그러면은 진수끼리 비교할 거니까 요 앞에 있는 요 2를 요 위로 이렇게 스르륵 올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뭐라는 거냐? 이렇게 2 올려 이렇게 여기다 2. 괜찮지? 자, 버리시고. 자, 밑이 서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거니까 뭐랑 뭐만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요. x 더하기 3의 제곱. 3의 제곱이랑 누구랑? 이 녀석 오른쪽은 2x에다가 더하기 로그. 2배의 로그. 2의 n 요거를 비교할 거야. 자,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뭐 이용한다고? 그래프를 이용할 거니까 양배에다 이렇게 y를 붙입니다. 뭘 붙여? 이렇게 y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봤더니 쭉 y축, x축, 왼쪽에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쭉 그린다. 그림 그 이차함수 아래를 볼록이 나왔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 이쪽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왔으니까 x축에 접하고 이것이 마이너스 3인 거 보이겠지요? 또 여기는 y절편값은 9인 거 보일 겁니다. 하나 조심할 거 어디 있냐면은 요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맨 처음 어디요? 여기. 맨 처음에 주어진 요 진수 부분 있지? 요 진수 부분이 x 더하기 3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요. 여기가 커야 돼. 여기 빵꾸 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래프가 존재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래프가 존재하면 안 돼. 그래프가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x가 누구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괜찮죠? 자,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그래프 y는 2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나왔냐? 2라고 나왔죠.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남아있는 이차함수란 몇 군데에서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는 건데 여기가 만일 기울기가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라는 수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요 y절편 값이 얼마 나옵니까? 이것이 6인 거 보일까요? 그러면 노란색보다는 어느 쪽에 있으면 될까? 노란색보다 더 위쪽으로 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될까 안 될까? 교점 몇 군데밖에 안 나와? 한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 왜? 이쪽 부분은 교점처럼 보이지만 교점이 아니다. 왜? 이차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노란색보다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만 되겠죠? 어느 쪽? 아래쪽. 뭐 할 때까지요? 그렇죠. 요 주어진 이차함수랑 뭐 할 때까지 이렇게 접하기 전까지.
이렇게 접하기 전까지만 갈 겁니다. 이해가 돼, 3.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는 요 주어진 직선, 요 녀석이 어딜 지나갈 때 y는 얼마? 2x 더하기 2에다가 로그 2의 n이 마이너스 3,0을 지나갈 때요. 0을 지나갑니다. 마이너스 3,0 얼마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2배 로그 2의 n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의 n이 얼마요? 로그 2의 n이 뭐가 되면 된다? 이렇게 3이 되면 되는 거고, 그때 n의 값 2의 3제곱이니까 8 되면 되겠죠. 이러한 경우가 딱 노란색 직선과 같이 마이너스 3,0을 지나갈 때가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몇 개 나와?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죠. 왜? 여기가 비어있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제외가 되니까. 따라서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n은 8보다 작은 거니까 n은 뭐한다? n이 이렇게 8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인정. 어디까지요? 요 빨간색과 같이 2차 함수랑 뭐 할 때? 접할 때. 접하기 전까지. 그럼 접할 때 한번 구해볼까? 접하는 거니까 서로 같다고 놓고. 즉 x제곱 더하기 얼마? 6x 더하기 9랑 뭐랑 같다고 놓죠? 이렇게 2x 더하기 얼마? 2배 로그 2에 같다고 놓겠습니다. 넘겨 x제곱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 로그 2의 n. 우리는 지금 접하는 순간 구할 거니까 판별식, 여기서는 짝수의 판별식 쓰면 되겠지.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찾으면 되겠죠. 그럼 4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2배에 로그 2의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 진짜? 그럼 얘가 뭐 할 때요? 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날 거니까 이렇게 0보다 클 때 정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접할 때 찾을까요? 접할 때 그랬으니까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니까, 자, 왼쪽으로 이동해. 넘어가니까 2 로그 2n의 값이 2 로그 얼마? 2n의 값이 뭐가 되면 된다? 얘가 5가 되면 된다. 인정? 넘겨. 이렇게 2분의 5인가요? 그럼 n의 값이 얼마 나온다? 얘가 뚜루둥뚱뚱뚱 얼마야? 와, 숫자가 이렇게 지져버리냐? 2에 얼마? 2분의 5제곱 나왔으니까 2에 2분의 5제곱? 얘는 4루트 2인 거 보일까요? 얘가 4루트 2가 나왔어? 그런 게 같네. 이제 대략 얼마 정도? 대략 루트에다가 16에다가 32 정도가 되면 되겠죠. 우리는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 큰 쪽, 요 접하는 빨간색 그래프도 좀 큰 쪽이니까 n이 루트 32보다 크면 되겠지. 따라서 요 n이 될 수 있는가, n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가능하다? 루트 32보다 큰 자연수가 6 가능하지요? 아까 처음에 구했던 거 n은 8보다 작은 거니까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할 거 아니냐. 따라서 두 개 더한 녀석 얼마 나온다? 42가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 15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요. 여기까지 식을 잘 만들거든. 여기까지 식을 잘 만드는데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얘가 2차, 몇 차 이렇게 2차가 돼버리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 나왔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판별식이 누구보다 큰 쪽? 0보다 큰 x의 값의 범위를 구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아마 이거 틀린 친구들도 로고를 없앤 다음에 진수끼리 비교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나왔으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다 놓고도 풀었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푸는 경우는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는 가능한데 이 문제에서는 진수 조건 때문에 x의 범위가 아까 어떻게 x의 범위가 조금 제한돼 있었지. x의 범위가 제한 17번 m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음수 m에 대해서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중심이 원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1짜리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요 직선 요 m이 지금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면서 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A라고 나왔고 또 원과 직선 y가 n분의 1 x랑 만나는 점 중에서 몇 사분면 이렇게 2, 4분면 위의 점을 뭐라고 쓴다? 이렇게 b라고 쓴다면서요. 아이 뭐야? 자, 우리 그럼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뭐로 그래? 그래프 막 이렇게 무슨 축? y축
반듯하게 또 이렇게 X축 잡아주시고 중심이 원점이 나왔으니까 대충 반지름이가 1짜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조금만 움직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잘하네. 반지름 1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울기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하나 그린다. 뭐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축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얘가 뭐가 나왔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가 이렇게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y는 m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쭉 그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얼마 나왔다고? y가 이렇게 mx요.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그 옆에 거 y가 n분의 1 x 나왔지. 누구요? 요거 이 부분. 이 녀석은 방금 그린 y는 mx의 그래프를 뭐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거 보이냐? 뭐에 대한 대칭이동? 요 y는 mx랑 누구랑? 이 녀석과 y는 n분의 1의 x요. 얘가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예의상 y는 x를 하나 그어주시고 이렇게 쭉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점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요 반대편 쪽으로 쭉 가겠죠. 어디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이렇게 할 거면 여기. 괜찮냐? 갈 테고 마찬가지로 요 교점도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쭉 가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y는 n분의 1 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렇게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괜찮아? 자, 했습니다. 요 빨간색이 뭐라고요? y가 n분의 1 x 요렇게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아, 잠깐만요. 그 다음에 각 동경의 크기가 알파랑 베타라고 나왔으니까 알파는 주어진 그림에서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만큼인 거 보일까? 나 알파가 여기 실추선에서 이렇게 쓴 게 알파가 돼버리겠죠. 이거 알파입니다. 베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만큼 쭉 이렇게 하는 게 뭐라 요만큼이 베타가 된다. 이거 왜 이래? 얼마나 때 얘가 베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구하는 문제를 봤더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탄젠트가 나온 거 보니까 아, 얘는 아마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y는 mx랑 1과 만나는 사사분면의 점이 여기가 대문자 a인데요. 요 점의 좌표를 내 마음대로 그냥 a, 이렇게 b라고 쓸 거야. 괜찮지? 리얼리? 자, 그러면은 저쪽 요 반대편 쪽 있죠. 여기 A 프라임점. 아, 그럼 B는 어디지? B는 2사분면점이 이렇게 요게 되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럼 B점의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 녀석은 지금 얘를 A 프라임으로 놓을 수가 있는데 얘는 A점의 원점에 대한 대칭점. 뭐라고요? A점의 원점에 대한 대칭점이니까 얼마?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요점 있잖아요. 여기 요거 4사분면은 여기 요점.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부호가 아니라 X랑 Y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B, 얼마?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B점의 좌표는 여기 요 점을 원점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얼마 나오는데 여기가? 그렇죠. 얼마, B, A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이냐?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할게. 자, 그리고 구하는 주어진 조건식을 봤더니 코사인 알파. 요 코사인 알파, 얼마? 코사인 베타. 얘가 뭐라고 나왔다, 이렇게. 요 코사인 알파는 삼각함수의 정에 의해서, 반지름분의 누구 좌표? X좌표니까. 반지름분의 X좌표 이렇게 A라고 쓰면 될까요?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찬가지다. 역시 반지름분의 누구 좌표? X좌표니까 이렇게 B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곱한 녀석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루트 2가 나오게 된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뭘 구하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얼마? 탄젠트 알파가 나왔으니까 탄젠트 알파는 x분의 y인 거 알고 있지? 아이고, 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자, 구한 녀석이 탄젠트 알파 곱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파 곱하기 사인에 이렇게 베타가 나왔고, 탄젠트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a분의 b라고 쓰면 되고, 사인 베타요. 사인 베타. 그렇죠.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아니었었냐? 이렇게 a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b 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지. 인정? 되겠냐? 자, 그러면은 요 b 값을 어디에서 구할 거냐면 여기 지역이고 요 식에서 지금 구할 건데, 자, 식은 우리가 하나밖에 지금 발견을 못했는데 미지수가 a와 b 두 개 나왔죠. 맞아. 우리가 식은 하나밖에 유도를 못했는데 미지수가 a와 b 두 개 나왔는데 여기서 요 a, b가 누구 위의 점이다? 그렇지. 원 위의 점인 거 보일까? 대입해라, 원에다가. 원에다가 대입하니까 a제곱 더하기 얼마, b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1인 거 보일까 아니냐? 그러면은 요 녀석과 a, b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랑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인 거랑 어떻게 하지? 연립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누굴 구하자? 이렇게 b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a를 없애면 되겠지? 자, a를 없앨 건데 요 식에서 a 곱하기 b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a라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3b분의 루트 2가 만들어지게 된다. 얘를 요쪽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 대입을 합시다. 자, a 대신에 뭘 대입해라? 마이너스 3b분의 루트 2를 대입할 거니까 제곱하니까 9b제곱 분의 이렇게 2라고 쓰면 되겠죠. 더하기 얼마? b제곱. 얘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1 나오게 됩니다. 양변에다가 9b제곱을 곱할까? 이렇게 얼마? 9b의 제곱이요. 곱했더니 이쪽은 2 더하기 얼마? 얘는 9. b의 4제곱. 오른쪽은 얼마? 9b의 이렇게 제곱이요. 괜찮죠? 자, 정리. 왼쪽으로 다 이항시키니까 9b의 이렇게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9b의 제곱 더하기 2. 이것이 얼마? 이렇게 0이 만들어지면 되겠지.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일까? 3과 3 얼마요? 1과 2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우리는 요 b의 제곱의 값이 하나가 이렇게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b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3분의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괜찮냐? 자, 그러면은 요 b값, 요 b라는 녀석이 이렇게 하나가 뿔마 루트 3분의 1 나올 테고, 또 하나는 얼마? 뿔마 루트 3분의 이렇게 루트 2가 나오게 되는데, 요 주어진 그림에서 우리가 소문자 b를 뭐로 놨냐면은 여기요. 요 4, 4분면에 있는 요렇게 놓은 거니까 얘가 y좌표니까 얘는 분명 음수가 될 거니까 요 플러스로 친 녀석은 버릴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요 b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지 루트 3분의 루트 2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요 판단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아까 요 노란색 직선 요거 말이에요. 요거 요 노란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지.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보일까? 요 점의 좌표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수선 때려봤더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요 녀석이 45도가 돼버리겠지. 몇 도요? 45도. 그러면은 얘가 45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요 녀석의 좌표값 얼마 나온다? 미안합니다. 2분의 루트 2 콤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루트 2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여기까지 돼?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b의 값은 요 누구보다 크다? 요 b의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커야 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어진 거 있잖아. 기울기 m이 누구보다 크다고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0 사이라는 이러한 조건이 지금 주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진짜? 자, 조금 어렵네. 자, 조금 어렵긴 한데 주어진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뭐다? 우리가 배웠던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정의 있지. 뭐라고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
16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 중심 O가 나와 있고 원의 한 점 A가 있다면서 어쩌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P를 정하고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부채꼴 OTP가 어디야? OTP, 여기구나. 자, 부채꼴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나 반지름, 나도 반지름 부채꼴 이만큼 갑니다. 이렇게 취소 뭐냐? 지워. 자, 부채꼴 나왔으니까 하나 그릴까 이렇게 홀을 그리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면서 주어진 부채꼴 넓이가 얼마? 부채꼴 넓이가 8분의 파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누구 구하는 거?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먼저 쓰겠습니다. 넓이 S. 부채꼴 S가 얼마?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아래 제곱에다가 가운데 중심각 세타인 거 알고 있지? 자, 여기서는 중심각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중심각부터 표시를 해. 요만큼 이렇게 뭐라고 치고 세타라고 해서 세타. 자, 그럼 넓이의 식에 대입하니까 얼마? 2분의 1 나왔다. 반지름의 길이값은 1이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1 나왔고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구한 부채꼴 넓이가 얼마? 8분의 파이라고 나왔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다? 중심각의 크기, 요 세타 값이 얼마 나오는데 요 세타 값이 이렇게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 괜찮지? 자, 이때 또 뭐가 나왔냐면은 호 AP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또 뭐 있구나. 여기 모양을 봤더니 조건을 봤더니 호 TP의 길이값 이 녀석과 선분 TQ의 길이가 같다면서 이렇게 호 누구? 호 TP요? 이걸 말하는 거지. 자, 또 갑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PT 갑니다. PT 이렇게 호의 길이. 우리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잖아. 얼마? R 곱하기 이렇게 세타라면서요. R은 1 나왔고 세타는 방금 구했으니까 얼마? 4분의 1 이렇게 파이라고 쓰면 되겠네. 얘가 뭐랑 같다고? TQ의 길이값이랑 같다면서요. 그럼 써봐. 그럼 주어진 그림에서 요만큼의 읍스 왜 이렇게 두껍냐? 취소. 자, 누구? 요쪽 거. 자, 왜 이러지? 갑니다. 요만큼의 길이값이 얼마 나왔죠? 요것이 길이값이 얼마? 4분의 이렇게 파이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괜찮음? 자, 이때 뭘 구하라는 거냐? 저 검은색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 T에서의 주어진 그림에서 여기 점 T에서의 접선이 나왔지. 접선. 자, 우리는 원과 접선 나오면 가장 먼저 뭐를 했냐? 원과 접선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 뭘 때려라? 이렇게 수선 때려. 뭘 때려? 이렇게 수선 때릴 겁니다.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각도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 요 검은색 부분의 각도는 얼마? 얘가 2분의 파이에서 여기면 여기 얘는 2분의 파이에서 뭘 뺀 거? 이렇게 세타 뺀 거 보일까? 진짜? 그럼 나머지 여기 요 부분 있잖아.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있지?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요 부분요. 요 부분은 다시 뭐가 나온다? 여긴 다시 이렇게 세타가 나오는 것도 보이겠지? 믿어도 되냐? 자, 그럼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삼각형? Q. 이렇게 누구? H. 또 누구? T.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Q가 나왔고, 왼쪽에 H가 나왔고, 오른쪽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T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금 얘가 얼마 나왔었냐면 세타가 나왔다면서요, 세타. 근데 우리는 세타를 저 위에서 아까 얼마 구했다고? 4분의 이렇게 파이라고 구했었잖아. 그리고 요 선분 요만큼의 TQ의 길이값, QT의 길이값도 얼마 나왔다고? 얘가 4분의 파이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주어진 그림에서 먼저 요 선분 밑변에 해당하는 요 HT의 길이값이 있잖아. 요거의 길이값이 뭐가 나왔냐? 보일까? 보인다. 왜? 요 삼각형에서 요 세타 값이 4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 빗변의 길이가 얼마 나왔다? 여기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얼마? 요 HT의 길이값은 이렇게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된다.
ht의 길이값은 얼마 나온다? 2분의 이렇게 루트 2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가능할까? 왜? 세타가 얼마 나왔으니까? 세타가 45도 특수각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가 나올 거 아니냐. 괜찮지? 그러면은 HT, TH의 길이값을 구했으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거. 높이가 요 Q에서 이렇게 수선 때린 거 아니야? 수선 이렇게 수선. 맞죠? 그러면은 여기를 H 프라임이라고 쓰게 되면은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 높이가 Q. H 프라임 되겠죠. 요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요 빗변에 해당하는 녀석의 길이값이 4분의 파이가 나왔고 여기다 뭘 곱하자 이렇게 사인에 다시 한번 세타를 곱할 건데 요 세타의 값이 4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이것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이렇게 2분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지. 세타가 45도니까 따라서 요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 넓이 S가 얼마가 나오게 되면은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값 밑변 HT가 나왔으니까 2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되고 곱하기 높이값은 QH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뭘 곱한 거 이렇게 2분의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정리합니다. 루트 2가 두 개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 루트 2 두 개 곱하니까 2가 될 테고 이 2랑 분모에는 2랑 약분시키면 되고 남아있는 녀석이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16분의 파이가 남게 되겠네요.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웠던 거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걔만 안 까먹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0번 밑이 2분의 1짜리인 지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더니 얘가 새로운 함수 fx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요 주어진 지수함수가 y축과 방향으로 점 a점, 요 a점 뭐 얘가 a점의 좌표값이 0,1인 건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되겠지. 여러분들도 이 녀석이 얼마 a가 0,1인 건 발견한 것 같아요. 발견했을 것 같아.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 A점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디로 갔다고? 요 B점으로 갔다면서 B점 여기로 갔다면서요. 자, 갑니다. 자, 얘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갔는데 여기서 하나 신경 쓸 부분이 있는데 요 M과 N의 관계를 찾아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A에서 B까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M 갔다고 쳐봐 이렇게 Y축 방향 얼마만큼 N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요만큼이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요 위쪽이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죠. 그럼 요 모양을 봤더니 요 M과 N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여기서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지만 A에서 B까지의 누구 증가량? X값 증가량이 M이 나왔고 Y값 증가량이 얼마 나왔다? Y값 증가량이 N이 나온 거 보일까요?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해석할 때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 녀석을 X값 증가량이 M, Y값 증가량이 N 나왔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모을기가 기울기. 오, 이해가 될까? 그럼 이 기울기 값 A와 B를 이어봤더니 요 기울기가 얼마 나왔다? 1인 거 쉽게 보이니까 그래서 뭐랑 같다? 요 N과 누구랑 같다? M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문자 하나가 줄겠지. 자,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왼쪽에 주어진 지수함수는 밑이 얼마짜리? 밑이 2분의 1짜리가 나왔지. 뭐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주어진 로그함수는 밑이 얼마짜리 나왔어? 밑이 2짜리가 나왔지. 아마 그러네. 치수함수는 밑이 2분의 1 나왔고 로그함수는 밑이 얼마 나왔다? 2가 나왔습니다. 맞지? 자, 그런데 우리는 치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치수함수가 나오게 되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를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밑이 2분의 1이니까 로그함수랑 역함수 관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지.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로그함수의 밑이 얼마 나왔다고? 로그함수의 밑이 얼마? 2 나왔으니까 밑이 2짜리인 치수함수를 여기다 하나 그릴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대충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 녀석이
y가 얼마? y가 이렇게 얼마? 2의 x제곱이라는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요. 괜찮냐? 리얼리? 자, 그랬더니 요 파란색 지수함수를 오른쪽 방향으로 n만큼, 위쪽 방향으로, 즉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까요? 여전히 여기 요 a점, 요 파란색 지수함수도 a점 0,1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버린다? 여기로 가버리겠죠? 여기로 갈 거면 이렇게. 괜찮아? 그럼 파란색 지수함수가 어떤 모양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야, 뭐가 나왔다? y가 얼마? 2에 x 마이너스 m 더하기 얼마까지 이렇게 n까지. 근데 n은 m이랑 같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냐?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랑 여기에 주어진 밑이 얼마짜리 2짜리 로그함수랑 역함수 관계인 거 보일까? 역함수 관계가 보이면은 예의상 y는 x를 표시했겠지. 누구 표시했다고? y는 x를 이렇게 표시할 거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네? y는 x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B점의 좌표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B점의 좌표값이 어렵지 않습니다. B점의 좌표값 어디에서? 얘가 A점 0,1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인 거니까 1 플러스 얼마? N인데 N과 M이 같다고 했으니까 M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검은색 지수함수랑 요 오른쪽에 주어진 로그함수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가 나와 있고 요 주어진 BC의 기울기, 누구의 기울기요? 요거. 요 B점을 지나면서, 왜 안 보이냐? 요 B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주어진 로그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C라면서 뭐라고? 요 B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로그함수랑 만나는 점이 C라고 나왔는데 그럼 B점과 C점, 누구? 요 B점과 요 C점이 뭐에 대한 대칭이다? 이 녀석 두 개가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거 보일까 여기? 인정?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요 C점의 좌표값은 뭐가 나온다? 요 C점의 좌표값이 이렇게 1 플러스 M 다음에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럼 M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M을 어떻게 구한다? 넓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먼저 AB의 길이값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먼저 선분 AB의 길이값. 얘는 0,1과 두 점 사이 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0,1과 M,1 더하기 M을 이은 거니까 M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M제곱. 가능하지? 얘가 얼마 나온다? 루트 2에 이렇게 M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의미 완전 쉽네. 그러면은 요 BC의 길이값은요? 요 BC의 길이가 어렵지 않잖아. 얘는 루트에다가 X값 증가량. 여기 B점은 X값, X좌표가 M이 나왔고 C점은 M 더하기 1 나왔으니까 얼마? 1의 제곱. Y좌표 마찬가지로 1 더하기 M과 누구요? 이렇게 M이 나왔으니까 얼마? 1의 제곱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루트 이렇게 2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럼 넓이가 이렇게 6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값 루트 2M 곱하기 높이값 루트 2 쓰면 되겠죠. 따라서 M값이 얼마 나오는데 M값이 이렇게 6이 나오게 된다. 괜찮냐? 자, 그러면은 fx의 식이요? 우리가 여기서 f6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 자, fx의 식. 이 녀석은 원래 밑이 얼마짜리? 2분의 1짜리인 요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n만큼 m이 아까 얼마 나왔어? 6만큼 나왔었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인데 m과 n이 같았으니까 여기도 얼마 쓰면 된다? 6이라고 쓰면 되겠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6의 값 대입하니까 얼마? 여기 가면 띵띵띵띵 1 더하기 6 얼마? 7이 나오게 된다. 괜찮아요? 따라서 구하는 녀석 m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f6이요. 얼마요? m과 n이 6이 나왔으니까 36에다가 방금 구했던 f6의 값 이렇게 7을 빼면 되겠지. 믿어도 될까요? 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으니까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려고 준비했는데 밑이 달라. 뭐가 다르다고? 밑이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밑이 2분의 1인 저 지수함수를 이용하지 마시고 주어진 로그함수, 역함수,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 걔를 이용해서 그 지수함수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B점과 C점의 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한번 확인해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